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2021년 2회차 지난 2021년 2월 7일 날 진행이 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실무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 중 전화응대의 구성 요소를 찾아 모두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에서 전화응대의 구성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전화응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비대면입니다. 비대면이라고 한다면 흔히 저희가 메라비언의 법칙을 떠올리신다 그러면 55% 시각적인 측면은 사라져버리죠. 이렇다 보니까 비언어적이라고 알고 계시는 준언어적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저희가 음성적인 측면, 음성과 관련된 이렇기 때문에 이게 86%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요소들을 지금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에 관련된 또는 음성에 관련된 이런 관점으로 유추를 좀 하시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굳이 암기하지 않으셔도 이 구성 요소 7가지가요. 음성, 억양, 속도, 명확한 발음, 띄어읽기,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단어 선택, 결국 이제 단어를 초이스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 경청, 이렇게 7가지거든요. 그러면 보기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억양 해당하죠. 질문 해당하지 않습니다. 속도 맞아요. 경쟁 해당하지 않죠. 띄어읽기 맞습니다. 적극적 경청 맞아요. 그러면 가, 다, 마, 바 가다 마바가 되겠네요. 네, 4번이 정답입니다. 굳이 이 요소 7가지를 암기하지 않으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응대라는 것 자체가 비대면이구나. 네, 이 관점만 기억하고 계셔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바람직한 경어 사용을 위한 방법 중, 자, 문제에서 경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어, 존대의 표현입니다. 간접 높임의 올바른 사례와 가장 거리가 먼 거.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에게 속해 있는 그 무언가를 높임으로써 상대방을 간접적으로 높여줍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게 간접 존대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사물 존칭과 좀 구별을 명확하게 하시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팀장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자, 이건 말씀이라는 건 팀장이 지금 하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속해 있는 맞아요. 2번 고객님 수선한 옷이 나오셨습니다. 지금 수선한 옷이 고객한테 있나요? 아니죠. 그 상황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 수선한 옷은 저희한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 옷이 나오셨습니다가 되잖아요. 옷이 사람이 입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나오실 수가 있을까요? 해당하지 않아요. 이건 사물존칭입니다. 3번 사모님께서도 독감에 걸리셨습니까? 지금 사모님이 걸린 건 맞잖아요, 분명히. 그죠? 사물존칭. 사물존칭이래. 간접존대. 부장님, 오늘 양복이 참 멋있으시네요. 이거 입고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현재 고객님의 재정 상태는 넉넉하십니다. 맞아요. 이 고객한테 지금 속해 있는 재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고객이 갖고 있는 자 간접 존대와 사물 존칭을 구별하는 연습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중간 보고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자, 저희는 지시를 받게 되면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중간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간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쭉 아마 기본서에 언급되어 있으실 텐데요. 이 중에 이제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고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오답이 아주 전형적으로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업무 완료가 임박했을 때, 업무 완료가 임박하게 되면 빨리 끝내고 가서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지시받은 사람이 직접 보고하는 거죠. 두 번째가 지시에 따른 결과나 전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경우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원래 내용은 결과나 전망이 보일 때예요. 이때 중간 보고하셔야 되는데 지시에 따른 결과나 전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경우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오답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문제도 한번 볼까요? 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오답 유형에 똑같이 걸쳐 있는지. 1번 상황이 바뀌어 방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중간 보고
하셔야 됩니다. 2번 업무가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경우 중간 보고 하셔야죠. 당연히. 3번 지시받은 방침이나 방법으로 불가능해 보일 경우 중간 보고 하셔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요. 4번 지시에 따른 결과나 전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경우. 네,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오답의 유형이 똑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4번이 답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나 전망이 보일 때 중간 보고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 문제 유형 기억 좀 하셔야 됩니다. 오답이 정형화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고착화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딱 한 번만 기억하시면 쉽게 향후 문제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콜센터의 업무 성격에 따른 분류 중 인바운드 콜 서비스. 자, 벌써 문제에서 답을 지목합니다. 인바운드 콜 서비스. 인바운드라고 하면 누가 전화하는 거? 네, 고객이 전화하는 거. 아웃바운드는 기업이 전화하는 거. 자,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바운드, 고객이 전화하다 보니까 어떤 뭐 고객 주도형, 고객 만족 이런 관점들이 따라가요. 아웃바운드라고 하게 되면 기업 주도형, 뭐 판매 목적형, 수익 지향형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죠. 네, 의미가 있죠. 실제로 보면. 이러다 보니까 아웃바운드에는 꼭 마케팅이라는 말들이 많이 따라갑니다.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텔레마케팅이라는 관점도 있고. 자, 그러면 인바운드 콜 서비스 활용 사례와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고객이 전화하는 거 찾으시면 돼요. 1번 상품 신청. 네, 구매하겠다고 신청 누가 하죠? 고객이 해야죠. 상품 신청 인바운드입니다. 상품 문의 고객이 합니다. 인바운드입니다. 연체 고객 관리. 저기요, 어디 어디 회사죠. 제가 지금 연체가 돼 있네요. 저는 고객 누구누구예요. 이렇게 고객이 연체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하든가요? 아니죠. 이건 기업이 전화를 하게 됩니다. 3번이 아웃바운드죠. 그죠? 4번 상품 가입 접수 맞습니다. 이것도 고객이 전화합니다. 5번 AS 센터 위치 안내. 이것도 고객이 전화해야 안내할 수 있는 거죠. 고객한테 냅다 뭐 갑작스럽게 전화해서 고객님 저희 AS 센터가요 일로 이사 갔어요. 고객님 조만간 AS 올 것 같은데 꼭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그죠? 그래서 4, 5번도 인바운드 서비스가 됩니다. 자, 이런 아주 간단한 유형의 문제 개념만 아시면 풀이가 가능하십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중 조직 구성원. 자, 조직 구성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직 구성원에 따른 콜센터의 분류 유형을 찾아 모두 선택한 거. 콜센터의 분류 유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직 구성원의 유형이라고 나와요. 조직 구성원에 따른. 조직 구성원에 따른 분류 기준은요. 아시겠지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고 여기에서 잘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저희 기업이 직접 뽑아서 텔레마케터 분들을 뽑아서 직접 운영을 해요. 이런 걸 저희가 직할, 직영 콜센터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제휴형이라고 나와요. 이건 저희가 결합 또는 공유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결합 또는 공유합니다. 저희 회사가 있으면 이 외부에 콜센터 업무만 하는 회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랑 저희가 계약을 맺을 거예요. 그래서 결합 또는 공유하여 운영하는 방식, 제휴형 콜센터. 아웃소싱형 콜센터, 운영업체에서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자, 조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쉽게 해서 A라는 업체와 계약을 한 다음에 A라는 업체가 텔레마케터 분들, 그 다음에 뭐 CTI 장비 또는 뭐 콜센터 운영에 쓰이는 어떤 기자재 이런 것들을 직접 갖고 들어오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 구성원에 따른 분류, 자, 직할, 제휴형, 아웃소싱형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밑에 있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VoIP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애플 제품끼리는 영상 통화가 된다든가 카톡 전화가 된다든가 이런 관점이죠. 음성 신호를 인터넷 신호에 딸려 보내는 패킷 전송 방식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CTI 컴퓨터 텔레포니 인터그레이션 컴퓨터 전화 분산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의 92%
뭐 거의 98%까지라고도 나오는 자료가 있는데 92% 이상이 다 쓰고 있다고 하는 CTI. 어떻게 보면 3세대죠. 3세대 형태의 지금 현재 전화 콜의 서비스입니다. IPCC, 자 이거 인터넷 프로토콜 컨택트 센터라고 나오잖아요. 이것 또한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장비 구성에 따른 분류예요. 장비 구성에 따른 분류. 자,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직 구성원에 따른 분류로 나오는 게 위에 있는 세 가지, 아래에 있는 세 가지는 장비 구성에 따른 분류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텔레마케팅과 관련해 스크립트입니다. 스크립트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스크립트의 필요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스크립트는 아시겠지만 텔레마케팅에 쓰이는 거예요. 텔레마케팅에 쓰이는 거라고 보면 아웃바운드겠죠. 이래서 고객 응대 시나리오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시나리오. 그래서 이게 한번 문제가 나왔던 게 시놉시스라는 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시놉시스는 아시겠지만 요약 줄거리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고객 응대 시나리오하고는 관련이 없죠. 자, 그런 관점이다. 그럼 스크립트를 왜 만듭니까? 콜센터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관점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통화 시간을 짧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관점이죠. 이해가시죠? 그럼 하나씩 볼까요? 1번. 상담원들이 어느 정도 표준화된 언어 표현과 상담 방법으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맞죠? 2번. 상담원들이 일정한 상담 수준을 유지하게 되어 고객이 어느 상담원과 상담을 하더라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맞아요. 정해진 시나리오가 있으니까요. 3번. 스크립트 작성은 콜센터 내의 생산성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통화를 빨리 끊을 수 있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맞죠? 4번. 스크립트 작성을 통해 통화 목적에 대한 효율적인 메시지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다. 통화 목적에 대한 메시지 맞아요. 5번. 기본적으로 평균 통화 시간을 조절할 수는 없지만, 자, 저 없지만 저기에서 벌써 잘못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립트 작성을 통해 상담원들이 불필요한 표현이나 상담 도중 흐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평균 통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게 스크립트의 필요성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5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 문제 유형 딱 보니까 생각나시죠? 제가 영상마다 문제가 두 줄 이상씩 나오는 것들은 일단 5번부터 의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럼 저희 시험에 이 5번 답이 되게 많아요. 네, 실제로 뭐 이번 4월달 시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좀 독특한 특성들이 조금 있어요. 몇 가지가. 자, 그것들을 한번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다음 문제. 텔레마케팅을 위한 스크립트 작성 방법 중 응답하는 내용을 예, 아니오의 방식으로 답을 벌써 지목합니다. 예, 아니오의 방식으로. 자, 예, 아니오의 방식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다음에 질문이나 설명이 뒤따르도록 작성하는 유형. 이걸 뭐라 부를까요? 예, 아니오의 방식으로 나누고 라고 나오면 차트식입니다. 네, 딱 떠오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차트식.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라고 얘기하게 되면 회화식. 차트식과 회화식을 혼합하고 있어요. 혼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단답식의 문제 유형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다음 문제. 우리나라 콜센터 조직 문화의 특성과 관련해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참 뭐 텔레마케터, 상담사, 텔레마케터 이 라이센스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저희 기본서에는 크게 자세히 나와 있지가 않은데, 자 그럼 보기를 먼저 볼까요? 상담원들이 근무 조건의 변화, 급여 차이, 업무 난이도에 대한 적응 실패, 복리후생 빈약 등으로 인해, 자 앞에는 전제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심리 변화와 태도 변화를 일으켜 저 전제 조건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는 콜센터로 이직하는 심리 현상.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나은 콜센터로 이직하는 심리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키워드죠. 이렇게 옮겨가는 거. 자기가 딱 근무하고 있는
이 정착지를 옮겨갑니다. 옮겨갑니다. 이런 걸 저희가 뭐라 그러냐? 철새 둥지 현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철새 둥지 현상. 이해가시죠? 자, 이 문제는 위에 있는 보기 중에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는 콜센터로 이직하는 심리 현상, 저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철새 둥지 현상이구나 라고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시락 문화 또는 뭐 제가 수업할 때 조금 상스러운 표현으로 떼거리 문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건 한우리 문화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한우리 문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 심리공황, 심리공황도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현상,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이 5가지 중에서 보게 되면요, 철새둥지 현상, 그 다음에 심리공황, 바이러스 현상, 여기까지 요 3가지가 패턴별로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희한하게 둥지 내몰림 현상은 아직까지 출제가 되질 않았어요. 네, 그런 유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콜센터 조직 구성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설명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로 볼까요? 텔레마케팅 실무자로 벌써 답을 지목합니다. 실무자. 네, 직접 업무를 하는 사람들. 고객 관리 및 고객 유치와 관련된 고객 상담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 텔레마케팅을 실무로 하고 있어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고객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럼 누구실까요? 네, 텔레마케터입니다.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실무자로서 또는 고객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생각나는 텔레마케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10여 명 정도, 10명 정도의 소단위 리더예요 라고 나오게 되면 유닛 리더. 저희 보기에는 없네요. 기본적으로 실질적 관리자, 실무자가 아니라 위에 보기처럼 실질적 관리자라고 나오면 뭐라 불러야 돼요? 실질적 관리자, 네, 슈퍼바이저, 관리자죠, 관리자. 그죠? 통합 품질 관리자라고 하게 되면 네, QAA, 퀄리티 어슈어런스 어널리시스, 어널리스트, 네. 어날, 네? 이게 영어가 나왔는데 영어 참 읽기 참 어렵네요. 어널리스트. 자, 죄송해요. 잘못된 거면 그냥 넘어가 주세요. 네. 잘 못 읽겠어요.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영어 나오는 게 이렇게 취약한데, 하여간 이 답은 텔레마케터였습니다. 영어 읽은 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제만 기억하세요, 선생님들. 제가 영어 읽은 건 분명히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비즈니스 상황에서 필요한 명함 교환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명함 교환 예절은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꼭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줄 때 또는 받을 때 또는 관리할 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1번, 명함은 상대방이 바로 볼 수 있도록 건넵니다. 이래서 180도를 돌려서 줍니다. 내가 보는 방향에서. 맞죠? 2번, 목례를 하며 가슴선과 허리선 사이에서 건네줍니다. 맞아요. 3번, 상대방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에게 먼저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4번,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가도 명함을 교환할 때는 일어서서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맞죠, 이거 당연히. 5번, 명함에 모르는 한자가 있을 경우 직접 질문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므로 안 물어보고 있다가 나중에 실수를 하는 것이 더 큰 예의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한자가 있을 경우에는요, 물어보시는 게 정상적입니다. 이게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해 가시죠? 충분히 아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10문제를 풀어봤는데요. 10문제의 거의 대다수가 다 전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전화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 뭐 스크립트까지 해가지고 이 정도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실무론 문제에서. 자,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화 서비스다. 이걸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화 서비스 문제가 나오면 전화 서비스, 쉽게 해서 콜센터 내용부터는요, 단답식처럼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유형이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문제 문제풀이 영상만으로 충분히 나는 문제 시험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저희도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나는 조금 더 전문적인 자료가 필요하겠다. 분석된 어떤 워딩으로 작성된 자료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거 또 한번 홍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오른쪽 위아래 화면 위에 게 저희 네이버 카페 운영되고 있는 카페의 메인 화면입니다. 네, 저 카페를 오시게 되면 죄송합니다. 카페는 유료화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저희 기출문제 실제 제출된다. 기출된 문제 유형들이에요. 실제 문제들이에요. 다양한 형태들로 분류를 해서 또는 가장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실제로 다양한 형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저 유형들 말고도 많은 유형들이 있어요. 확인하실 수 있을 만한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커뮤니티보다 가장 월등한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네, 저 관점 카페에 와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아래 보시는 세 가지가 2021년도에 저희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북의 형태로 출판한 세 권의 기출문제집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세 권 중에 한 권만이라도 구입하시고 카페에 와서 인증하시면 나머지 두 개까지도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실 때 한 번 시험 접수해서 한 번에 붙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감히 그런 목표를 가지신 분에게 가장 압도적으로 제안해 드릴 수 있을 만한 합격 솔루션들입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저희 2회차 2021년 2회차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실무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